때때로 복잡하고 분주한 도심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빠름이 미덕인 세상을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고단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자연을 찾는다. 언제나 좀 시골에 좀 가서 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서 또 이런 체험도 좀 알아서 좀 찾아서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좀 약해요. 정말 봐봐.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는 가족. 만약 자녀가 직업으로서 농사를 짓겠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진짜 농사라고 한다면 저는 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저도 도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걸 다 경험해 봤을 때 내가 해본 것 중에 농사가 제일 멋있다 할 때 농사를 저는 반대를 하진 않는데 애써 또 간다 그러면 지금 여건에선 너무 좀 힘들고 척박하고 한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초반에 말리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살짝 잡아당기고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주말 아침 늦잠을 반납하고 텃밭 가꾸기에 나선 가족들을 만났다. 야, 밑에는 진짜 먹을만 하겠다. 며칠 사이 꽤 자란 야채를 수확하는 가족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하다. 이들처럼 주말 농장 등을 통해 농업을 즐기는 이른바 도시농부는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년 사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직접 수확한 걸 먹게 된다면 좀 만족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게 될 것이고 좀 음식의 소중함과 또 편식하는 거 상추 야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식을 좀 줄일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남편이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까봐. 근데 막상 하니까 애들이 모종 심고 뭐 밭 일구고 하는데 맨날 밭에 가자고 하고 처음에 엄청 좋아해요. 예. 맨날 눈 뜨면 밭에 가자고 그러고 물 주자고 그러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여유를 자연에서 찾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도시 농업의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농업이나 농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좋아지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억대 농부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현실상 그게 굉장히 극소수 아닌가요? 이제 농사라는 게 저희가 힘든 걸 알잖아요. 근데 자식이 사실 힘든 일 하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가 50세 이상의 장년층이다. 실제 귀농인의 연령대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귀농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문객 중에 한 20-30% 이상은 20-30대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2014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 10% 정도 됐던 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20-30% 이상은 20-30대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많은 20-30대들이 정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살의 이진훈 씨도 작년부터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도 하고 이제 너무 꽉 막혀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갖고 좀 힘들었어요. 이게 회사 다닐 때도 힘들고 너무 옥죄어 있는 삶 같고 이렇게 좀 닭장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길러지는 삶 같았어요.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농업에 선뜻 발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이죠. 정부 지원.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기댈 데도 없고 우리 뭐 특별히 뭐 돈이 나올 뭐 그런 곳이나 그런 곳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빚이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뭐 빌려준다는 게 찾기가 힘드니까요. 이렇다 보니 박람회 또한 진우 씨처럼 기반이 없는 청년들보다 중장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98년) 외환 위기를 거치며 등장한 귀농 귀촌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류였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귀농 귀촌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귀농 귀촌 인구는 눈에 띄게 늘었지만 농촌의 과소화와 농업의 고령화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50대, 60대 돼서 들어오는 분들도 물론 이제 농촌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적응하고 뭐 이렇게 농토 일부 해서 소일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로 농업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세대 승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농업도 내부적인 혁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밥을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 6시쯤 일어나가지고 6시 일 나와가지고 수확하고 반일하고 선별 작업하고 택배 준비하다가 뒤에 막 그리고 또 할 게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밥 먹게 됐어요. 지금 몇 시죠? 엄청 시간이 지금 3시 다 됐어요. 아 그래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심홍섭 씨는 올해 초 전남 화순에 내려왔다. 홍섭 씨는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동네 어르신의 빈 밭을 빌어 농사를 짓고 있다. 근데 처음에 되게 반대가 엄청나게 심하셨어요, 진짜. 아무래도 장남이고 장남한테 좀 요구하는 것도 옛날 그 부모님 세대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님의 바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충족을 못 시켜드리니까 부모님이 좀 힘들어하시고 실망도 좀 하셨었죠.
그래서 사실 하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요. 홍섭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도심의 자투리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 농부가 된 후 농작물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모든 게 지금 물을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호스 연결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다 잘 안 되네요. 지금. 더구나 60여 가지 채소를 자연농법으로 재배하다 보니 가뭄 같은 날씨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초보 농부에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쑥쑥 자라는 농작물을 볼 때마다 홍섭 씨는 기운이 난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시작한 일인 만큼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도 함께 자라는 중이다. 홍섭 씨는 마을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촬영하고 네. 택배로 줘 그럼? 네.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네. 어머. 할아버지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아버지, 여기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여기 할아버지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왜 빌려주셨어요? 아 이거 와서 산다는데 좋아서 빌려줬지요. 재밌을게. 아, 할아버지가 근데 처음 뵀는데도 막 다 해주시고 막 제가 가끔 서울 올라갈 때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제 것까지 다 막 물도 주시고 막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급할 건 없지만 쉴 틈도 없는 게 초보 농부의 일상이다. 더구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농촌 생활은 그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 저처럼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는 정말 모든 게 다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땅도 없지, 뭐 집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서 모든 걸 다 몸으로 뛰어야 했어요. 화순에 내려온 지 어느덧 6개월. 그 사이 벌어놓은 건 없지만 얻은 건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맨몸으로 내려온 그를 동네 어르신들이 기꺼이 맞아주었고 요즘은 취미 생활도 함께할 만큼 가까워졌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농사를 지려고도 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고 뜬금없이 갑자기 내려와서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근데 와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고맙고 또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희망이 없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도 충분한 이 산업이라고 봐서 열심히 하면 아마 훌륭한 어떤 그런 결실들을 맺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홍섭 씨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응원 뒤엔 행여 홍섭 씨가 지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대밭을 1구는 귀농 4년차 농부 김신우 씨. 대목을 앞두고 만난 신우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이 이제 광주에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오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농촌에 요즘 하도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숙련된 인력 구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배를 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숙련된 인력이 아니면 이제 뭐 나무도 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크기도 제대로 맞춰서 못 따거든요. 비탈진 밭을 오르내리며 배를 수확하는 일은 무척이나 고되다. 신우 씨야 자신의 선택이고 젊기에 괜찮다지만 부모님의 고생을 보는 건 결코 마음 편치 않다. 신우 씨는 4년 전 3명의 친구와 함께 귀농했다. 처음에는 어린이를 위한 자연농법 달걀을 생산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지만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딱 1,000만 원씩만 들고 내려왔었는데 그거 가지고 시골에서 월세를 잡고 그리고 축사를 빌리고 닭을 집어넣고 생활하기에 빠듯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많이 알리고 했는데 이제 판매를 더 늘리려면 그게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조금씩 늘어나는데 거기까지 버티는 게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활비 문제가 제일 커요, 보면은. 동업했던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돌아갔지만 신우 씨는 농촌에 남았다. 그래도 도시로 갈 마음은 전혀 없나 봐요. 말려도 했는데 사실 자기 소신이 있다 보니까요. 그것도 고집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실패자가 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게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시작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달걀 농장을 정리하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 남짓. 신우 씨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대출 1억 8천만 원을 받아 배농사를 새로 시작했다. 일단은 농사일 자체가 사이클이 되게 길잖아요. 한 사이클이 보통 1년 정도씩이니까 이게 위에서 서울에서 하는 일들은 실패하면 다시 해보고 하면 되는데 금방금방 농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1년을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많이 먹어? 지금 배 왜 안 갖고 오냐고. 신우 씨가 겪는 어려움은 아주 일반적이다. 선별하는데. 시간도 없을 텐데. 대부분의 귀농자들이 귀농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힘들게 농사를 시작해도 한동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난에 시달린다. 농업에 대한 열정 말고는 손에 쥔 게 전혀 없는 청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신우 씨는 선별장을 설치할 여력이 안 돼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 제도나 이런 거는 다 뭐냐 하면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내가 2억짜리 공장을 가지고 싶다. 하나를 기후 지원금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40%는 자기 부담을 해야 돼요. 8천만 원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박스 하나라도 맞추고 싶어도 뭐 200만 원치 박스 맞추려면 4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담금이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된 청년들은 보통 몇 천만 원이 청년들한테는 크잖아요. 그 돈이. 그렇다고 청년들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해달라고 그런다고 몇 천만 원씩 대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김신우, 신홍섭 두 사람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의 미래를 걸어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 모든 농촌이 그렇듯 이곳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며 온기를 잃어갔다. 분고온우 씨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예비 귀농인이 체류하는 인큐베이션 팜을 열었다. 연수가 진행되는 2년 동안 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자금을 월급처럼 매달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부담 없이 귀농을 준비할 수 있다. ここの一番の売りといいましょうか、いいところはまさに入り口から出口、全く農業を知らなかった人をこの2年間でしっかりした農業者に育てる。で、農地であったりあるいは家住むところですね、それを斡旋してあげる。まさに一から入り口から出口までしっかりフォローしてあげるという、そういうシステムがここの一番の売りだと思います。오이타현에는 이 같은 인큐베이션 팜이나 취농학교가 117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귀농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부부나 형제자매 등 2인 1조 참여가 원칙이다. 農業するとき、一人でやるより家族の手伝いがあった方が農業しやす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3組、うちの持っている研修する圃場の大きさの関係もあるので、大体3組で夫婦でやると6名程度がちょうどいいのかなというところと、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보다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소수 인원을 중점 지도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2년) 동안의 장기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선 필히 일주일 미만의 단기 연수를 거쳐야 하고 농업에 대한 의지와 적성뿐 아니라 체력과 건강 상태까지 철저히 확인한다.
業者はその地域の産業という農業を支えるだけでなくて地域社会も支えていると。で今日本でですね、過疎化が進んで人口が減っていくと地域社会をどういうふうに活性化させるかといった点は非常に大きな問題ですね。農業者というのは農業をやると同時にその地域社会を支える点で非常に重要な役割を負っている。각 지역 취농학교에서 연수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직업 교육 훈련과 취농 초기 생계 문제, 또 영농 기반까지 농업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가 농촌의 과소화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가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취농인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는 건 정부와 지자체만이 아니다. 지역 농협 또한 지역 특산물 생산을 유지할 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산지로서의 명성을 잇는 기반을 만들고자 자체 연수 시설을 운영 중이다. 10年前から比べると 30% 程度のですね、農家さんの減少ということで、今までは農家さんの方に研修ということで、就農希望者の方には研修を受けていただいていたわけですけれども、農家さんの方のですね、負担が大きいといったことで、JA の方で研修をして、また技術の平準化も図るようにですね、心がけ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줄 대안이 청년 농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리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은 겉돌고 있다. 일본의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자금을 본따 정부가 작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 전국의 청년 농부 300명을 선발해 매달 8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사실상 철회됐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지원책과는 달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귀농 귀촌인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포도 농장에서 실습 중인 양혜준 씨. 그는 지난달 도시 생활을 접고 가족들과 같이 전북 완주로 내려왔다. 끝에 계속 나왔죠 지금. 혜준 씨는 이곳에서 1년간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100시간의 영농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혜준 씨가 완주를 택한 건 주택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문을 연 이곳에는 현재 양혜준 씨 가족을 포함해 13가구가 입주해 있다.
하나의 어떤 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1년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어떤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제 실제 귀농할 곳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작물 재배나 이런 교육들 받게 되고 농기계 교육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저한테는 좋은 거죠. 좋은 기회인 거죠. 40대 후반의 혜준 씨는 줄어든 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이 없는 청년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려면 보증금이 최소 6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매달 20만 원 안팎의 교육비와 세대별 공과금까지 내야 한다. 농가 실습에서 받는 수당만으로 청년들이 1년을 버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돈분, 예를 들어서 돼지 농장에서 나온 돈분을 수거해다가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귀농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지렁이를 키우는 최용우 씨는 귀농 6년 차다. 3년 가까이 설득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다는 거는 가족농 아니면 대농인데 가족농은 또 집사람 반대가 심하고 대농하자니 자본이 그렇게 또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조그만하게라도 혼자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회사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연봉 정도의 그 수입만 있으면 욕심 안 내고 그 정도 수입만 있으면 괜찮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지렁이로. 귀농을 결심한 후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농업 아이템을 정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보다 어려웠던 건 계속된 경제난이었다. 집을 팔고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쏟아 넣었지만 그걸로도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 내려와서는 이제 인허가 같은 거를 받는 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거의 수입이 없었죠. 수입이 없고 이제 이런 지렁이 폐기물을 받으려면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내려왔죠. 이는 영호 씨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귀농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과정 중 하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부모로부터 모든 영농 기반을 물려받는 후계농 육성이라 말한다. 농업 관련돼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연구가 없는 청년들한테 농촌에 가서 창업하라고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농업인이거나 또는 친척 관계에서 어떤 농업인이거나 그런 농업 경영 형태를 좀 다각화하는 형태로 해서 그 가족 기업, 가족농에 이렇게 취업하는 그런 구조를 좀 이렇게 많이 경로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버섯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청년 농부 강효석 씨를 만났다. 효석 씨는 30년 동안 버섯을 재배해온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았다. 엄청 좋지. 그러나 아버지가 재배해온 느타리 버섯과 송이 버섯을 놔두고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은 노루궁뎅이 버섯에 도전했다. 다른 이제 버섯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는요, 이제 저도 버섯 연구에 있어가지고 연구회 분한테 여쭤봤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버섯이 이게 너무 쓴맛이 심하니까 약용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가 적다. 그래서 다 말리셨는데. 얘 좀 저기 튀어나왔다. 반대 속에서 고집스레 키워낸 노루궁뎅이 버섯이기에 효석 씨에겐 작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중에 침은 이게 조금 더 길긴 한데. 효석 씨는 안 된다는 말에서 가능성을 봤다고 이야기한다. 희소성의 다른 표현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생버섯을 한번 소비자한테 먹이자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쓴맛이 버섯이 있는데 이 쓴맛을 없애려고 온습도 편차를 가장 많이 줬어요. 유통기한이 한 2주 정도 돼요, 생버섯은요. 이제 그래서 가공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저희가 돌리게 되는데. 효석 씨에게 아버지와 형은 큰 버팀목이 됐다. 아버지는 30년 버섯 재배 노하우를 고스란히 그에게 전수해줬고 디자인 업계에 몸담고 있는 형 용석 씨는 판로와 유통 부분을 맡아 힘을 보탰다. 그러니까 월급처럼 이제 뭐 월마다 따박따박 이제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잘 팔릴 때는 좀 소득이 많고 좀 안 팔릴 때는 좀 소득이 적고 이제 좀 불안정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더 이제 소득이 많고요. 저는 진짜 솔직히 운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미리 이렇게 기반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효석 씨 형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꿈을 준비하고 있다. 썰애질이 끝난 논에 모내기가 한창이다. 모를 심고 있는 이는 대구 출신의 33 청년 하수민 씨. 수민 씨는 전라북도와 하서미래 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추진한 디딤돌 청년 협업 농장 사업에 청년 인재로 선정돼 8개월간 영농 실습을 받게 됐다. 그냥 아는 형님 소개로 여기 오게 됐는데 그냥 1년만 있다가 다시 도시로 갈 예정이었는데 네, 있어 보면서 농업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못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일보다는 하는 만큼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디딤돌 청년협업농장은 영농 실습과 더불어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청년들에게 전라북도에서 월 80만 원의 영농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죠. 매달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도 있는데 수익은 좀 먼 시기에 있으니까 네, 매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 제도 때문에 그래도 매달 충족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농사라는 게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월 뒤에 나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수익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까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농업에서 또는 농촌에서 가장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농업의 후계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농촌이나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젊은 농민들이 들어와서 1세대들이 쌓아놓은 어떤 사회적 자산, 농지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기 노동력만 가지고 기술을 배워가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돌 청년협업농장은 아직 시범 사업일 뿐이지만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을 길러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 지역의 경제 중심이 되는 농업, 이 지역 농업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사활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의 여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져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장 확실한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고등학교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천적을 이용한 방제라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괴리가 있다. 지난 2014년 국내 농업고등학교 졸업생 중 농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은 단 0.6%.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까닭을 농업교육의 전문성의 부재에서 찾는다. 농업고가 교육부 산하여서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농업대 농수산대학교는 상대적으로 현장 적응률이 매우 높잖아요. 70%, 80%. 이건 또 뭐 원인이 뭐냐? 그건 이제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그 농림부 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의 그 기본적인 정책이 그 학생들을 키워내는 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학생들이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구나. 프랑스의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도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는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 정책과 농업 교육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가 궁금했다. 저는 뭐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되게 체험 농장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농사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이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토마토 시설 재배를 해서 그거 물려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농업이란 것 자체가 좀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고 하니까 좀 짓고 싶었어요. 농업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하는 거랑 판매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학교 와서 더 배우고 이제 농업직 공무원 하려고 이 학교에 왔습니다. 농업이 위기라고 말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농업 교육이 보다 전문화된다면, 그리고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지금과 달라진다면 청년 농부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농업은 단순히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의 직업이거나 농촌은 단순히 도시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 곳이거든요. 나라 지키는데 국방비 사용하듯 우리 정신문화 유지하는데 문화재 유지 비용 사용하듯 우리 생명 지키는데 농촌 유지 비용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농촌을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보전해주는 그런 그 링거 방식의 정책이 아니고 농촌 공간을 유지하고 농촌을 지키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야 되고 그 중에 이 젊은 농부들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 삶의 기반이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업을 이끌고 농촌을 지켜내는 건 청년 농부이지만 청년 농부를 키워내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다. Et les mains vont faire la part des choses. Il est grand temps de faire une pause, de troquer cette vie morose contre le parfum d'une rose. C'est l'hymne de nos campagnes, de nos rivières, de nos montagnes, de la vie manne, du monde animal. Crie le bien fort, use tes cordes vocales. Pas de boulot, pas de diplôme, partout la même odeur de zone. Plus rien n'agite tes neurones, pas même le shit que tu mets dans tes cônes. Va voir ailleurs, rien ne te retient. Va vite faire quelque chose de tes mains. Ne te retourne pas, ici tu n'as rien. Et sois le premier à chanter ce refrain. C'est l'hymne de nos campagnes, de nos rivières, de nos montagnes, de la vie manne, du monde animal. Crie le bien fort, use tes cordes vocales. Assieds-toi près d'une rivière, écoute le coulis de l'eau. Sur la terre, dis-toi qu'au bout, il y a la mer. Et que ça n'a rien d'éphémère. Tu comprendras alors que tu n'es rien comme celui avant toi, comme celui qui vient, que le liquide qui coule dans tes mains te servira à vivre jusqu'à demain matin. C'est l'hymne de nos campagnes, de nos rivières, de nos montagnes, de la vie manne, du monde animal. Crie le bien fort, use tes cordes vocales. Assieds-toi près d'un vieux chêne et qu'on parle à la race humaine, l'oxygène et l'ombre.